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행된 중요한 내용은 강반전 조건이었습니다. 스트롱 인버전. 스트롱 인버전이란 게이트 전압, 메탈의 전압이 문턱 전압이 될 때이죠. 문턱 전압의 정의는 표면 전위가 퍼사이의 2배가 될 때입니다. 퍼사이는 페르미 레벨의 이동량에서 계산이 되는 양이었죠. 이 퍼사이는 도핑 농도를 알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표면의 전위는 2 엡실론분의 QN의 D 제곱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 값이 2 퍼사이가 될 때였죠. 그래서 우리가 D 값을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인버전 조건이 되면 표면 전위가 2 퍼사이가 돼야 되고 퍼사이는 요 페르미 레벨의 이동량인데 그래서 이 값들로부터 D를 계산할 수가 있고 이렇게 D 값 공표층의 폭이 계산이 됐었죠. 이게 지난번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 공표층의 폭을 알면 여기에 들어있는 전하량도 계산이 되죠. 전하의 농도가 QNA이기 때문에 전하의 양도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D 값에다가 NA를 곱하면 바로 이 값으로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었고요. 요거는 단위 면적당의 전하입니다. A가 1일 때의 값을 적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전하량은 단위 면적당의 전하량은 면적이 1인 캐패시터의 값으로부터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C 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C는 D분의 엡실론 A, 저렴막의 거리 분의 엡실론 A, 면적 A인데 A가 1인 경우가 단위 면적당의 전기 용량이 될 텐데 전기 용량으로부터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용량은 자 여기 걸리는 저렴막에 걸리는 전압 차이 VT-2 퍼사이죠. 전압이 VT인데 공표층에 2 퍼사이만큼 드랍이 생겼기 때문에 저렴막에는 VT-2 퍼사이만큼의 전압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C 값에 곱하면 모인 전하량을 알 수가 있죠. C에다가 전압 차이 VT-2 퍼사이를 곱하면 바로 단위 면적당 여기에 있는 전하량이 계산이 되는데 이 전하량은 디프레션 영역의 폭으로부터 계산한 QD하고 값이 같아야 되겠죠. 같은 구조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다고 두면 문턱 전압에 관련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CV에서 얻은 Q 값이고 요거는 디프레션 영역의 폭에서부터 계산한 Q 값입니다. 요 두 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같다고 두는 것이죠. 이렇게 두면 문턱 전압 VT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VT는 2 퍼사이, 요게 넘어간 거죠. 2 퍼사이 플러스 CI분의 2 루트 QNA 엡실론 퍼사이로 계산이 돼서 이 MOS 구조가 가지는 문턱 전압 VT를 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퍼사이는 페르미 레벨의 이동량입니다. 도핑을 함에 따라서 페르미 이동을 했는데 그때 이동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을 계산하는 식을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르미 레벨이 불일치할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탈의 페르미 레벨하고 반도체의 페르미 레벨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게 아이디어라는 경우하고 달라지죠.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탈의 일함수는 여기 페르미 레벨부터 백큐մ 레벨, 자유 공간까지 에너지 차이가 메탈의 일함수가 되고요. 반도체의 페르미 레벨부터 백큐մ 레벨까지 에너지 차이가 반도체의 일함수 WS가 됩니다. 파이에서 전압으로 나타내면 파이S가 되겠고 여기다 Q를 곱하면 에너지가 됩니다. 전압으로 나타내면 메탈의 경우에는 파이M이 되고 여기에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곱하면 에너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페르미 레벨이 서로 다르게 되면 두 개를 붙여 놓았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페르미 레벨이 일치할 때까지 내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페렐이 높은 쪽에서부터 페렐이 낮은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포텐셜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두 페렐 레벨이 같아지게 됩니다. 같아질 때까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요게 같아지려면 여기는 내려와야 되고 여기는 올라가야만 에너지가 일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화살표처럼 자, 여기는 내려와야 되고 여기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요 점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점이죠. 자, 시작하자마자 에너지의 변화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 뭔가 공피청이라든지 전하 스페이스 차지 영역이 생기면서 전기장도 생기고 전압의 변화도 생기면서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그러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변화의 요인이 없습니다. 고정점입니다. 고정점이고 이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너지가 위로 다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페르미 레벨이 일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페르미 레벨이 일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증가를 해서 페르미 레벨이 같아질 때까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변화가 끝나고 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페르미를 다르게 되면 메탈과 반도체를 붙여놨을 때 이미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 차이는 바로 요 페르미 레벨의 차이만큼 되겠죠. 요 페르미 레벨 에너지 차이는 결국은 워크 펑션 차이가 됩니다. 요거의 차이가 결국은 요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차이가 파이 S 파이 M만큼 에너지 차이가 생겨야 페르미 레벨이 일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을 가하지 않아도 이미 이만큼 내려와 있죠. 그래서 문턱 전압이 요거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파이 M이 더 작죠. 파이 M이 더 작고 파이 S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문턱 전압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압을 가하지 않아도 이미 밴드가 내려가 있죠. 이만큼은 전압을 가하지 않아도 스트롱 인버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이 앞서 구한 문턱 전압식에서 워크 펑션 차이만큼 문턱 전압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탈의 종류에 따라서 문턱 전압이 변하는 겁니다. 워크 펑션이 큰 재료일 때, 워크 펑션이 작은 재료일 때 각각의 문턱 전압이 변동이 생긴다는 것을 이 식에서 알 수가 있죠. 반대의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페르 레벨이 메탈의 페르이 여기에 있는데 반도체의 페르이 더 높을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일함수 WS가 메탈의 일함수보다 작은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페르 레벨이 일치할 때까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는 에너지가 이번에는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는 고정점이죠. 고정점이고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페르 레벨이 이렇게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긴 어렵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는 고정점이죠. 이렇게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내려가서 결과적으로는 페르 레벨이 일치하게 된다는 거고요. 요만큼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온 에너지 차이가 결국은 워크 펑션의 차이만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밑으로 내리려면 요만큼은 더 전압을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문턱 전압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파이 M이 파이 S보다 더 크죠. 자, 여기서 본 것처럼 파이 M이 자, 요것이 요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문턱 전압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상태로 페르이 있느냐에 따라서 문턱 전압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문턱 전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전하들입니다. 자, 여기에 실리콘 층이 되겠고요. 여기는 SiO2 저렴막입니다. 요게 메탈이죠. MOS 구조입니다. 메탈, 옥사이드. 여기가 세미컨덕터죠. 근데 저렴막 내는 여러 가지 전하를 띤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모바일 아이온들, 나트륨 플러스, K 플러스들이 있죠. Na 플러스 이온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픽스 차지라고 해서 옥사이드가 생성될 때 생기는 플러스 전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트랩된 전하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하들은 다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전하들은 일렉트릭 필드에 영향을 주게 되고 에너지의 변화를 유발시키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다 문턱 전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하들이 다 이 표면에 몰려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이펙티브 차지가 되겠습니다. QI라고 하면, 자, Q는 CV니까 그만큼의 전압은 C로 나눈 만큼 해당이 되는데 이만큼 문턱 전압에 이동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플러스가 되면 그만큼 문턱 전압이 줄어들게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그만큼 문턱 전압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요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은 메탈의 오펑션과 반도체의 오펑션 차이에서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패널의 이동량이죠. 도핑 농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전하량, 트랩 차지들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옥사이드의 트랩 차지들 좀 복잡한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의 구조를 가지고 트랜지스터를 만든 게 바로 모스펫입니다. 자, 이게 메탈이고요. 메탈. 폴리실리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핑을 하게 되면 전극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메탈 전극이고요. 요건 반도체죠. 세미컨덕터. P타입의 반도체. 여기는 옥사이드가 얇게 있습니다. 게이트 옥사이드가 얇게 있죠. 여기는 소스레인 전극 역할을 하는 도핑층입니다. 도핑층이 되고, 요게 모스펫의 전형적인 구조가 됩니다. 여기 두꺼운 건 필드 옥사이드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옥사이드를 두껍게 길러서 주변하고 전기적인 절연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옥사이드, 두꺼운 옥사이드 층입니다.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다가 이러한 소자들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면 구조를 보면, 자, 소스하고 드레인, N타입입니다. N형 도핑이라고 되어 있죠. P를 집어넣은 겁니다. 오가의 원소를 집어넣으면 N타입이 되고, 전자가 모조리티 캐리어죠. 자, 기판은 P형입니다. 보론을 도핑한 기판이에요. 홀이 모조리티 캐리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PN 접합이 생겨 있죠. PN 접합. 그래서 여기에 PN 접합에는 공피층도 생겨 있겠죠. 우리가 PN 접합에서 했듯이. 자, 여기 P형하고 N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피층이 표시되어 있어요. 약간 밝은 부분이 공피층, 홀이 없는 영역입니다. 이런 상태로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전압을 인가해서 동작을 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소스를 N타입으로 한 경우 N모스펫이라고 하고, 이 경우는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N모스펫이라고 하고요. 이 소스레인 영역을 P타입으로, 실리콘을 N타입으로 앞서와 반대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P모스펫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해야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P모스펫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모스펫의 동작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소자로도 판매를 합니다. 자, 모스펫을 만들어서 실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요거는 현재 N모스펫입니다. 게이트 전압이죠. 게이트 전압이 플러스로 증가했을 때, 자, 전류가 증가하고 있고, 온도에 따라 전류가 변하긴 하는데, 게이트 전압이 증가할 때, 전류가 흐르고, 문턱 전압 이하에서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은 그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스펫의 동작은 우리가 캐패시터로 생각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구조는 마주보는 두 급판과 같은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기 용량이죠.
그래서 거리가 D인 두 전극 사이의 전기 용량은 D분의 엡실론 A로 주어집니다. 면적이죠. 극판의 면적. 요 거리 D, 그 다음에 요 사이의 유전율. 이게 바로 전기 용량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전압을 가하면 여기에 모이는 총 전하량은 CV가 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Q는 CV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을 증가시키게 되면 요 극판에 모이는 전하량도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극판의 거리를 점점 멀게 하면 전하량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D에 반비례하죠. 자, 이렇게 전기 용량의 구조로 모스펫을 생각하면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한쪽 극판을 실리콘으로 바꾼 거, 이게 모스 구조죠. 그래서 메탈, 자, 옥사이드, 저렴막이 있고 세미컨덕터죠. 그래서 마주보는 두 전극 중에 한 전극이 바로 이 실리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P형을 쓸 때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보론을 도핑한 경우죠. 그래서 플러스 전압을 가하면 홀이 밀려난 공피층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공피층이 생기고, 자, 여기 공피층에는 전압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VO만큼 볼티지 드랍이 생기게 됩니다. 강반전이 되면 요게 2% 사이가 됐었죠. 강반전 조건에 2% 사이가 되는데 전압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저렴막에 걸리는 전압은 가해준 전압에서 바로 이 VO를 뺀 값입니다. 그래서 저렴막에는 V-VO만큼 전압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 극판에 모이는 전하량은 C에다가 C값, 전기 용량에다가 전압을 곱하면 되는데 바로 그 전압은 요거를 곱합니다. V-VO. 저렴막에 걸리는 전압을 곱하면 자, 요쪽에 걸리는 전하량, 플러스 전하량. 여기 공표층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분포는 몰라도 됩니다. 다 합친 전하량이 바로 요 값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자, VO는 공표층에 걸리는 전압인데 그게 QVO만큼 자, 이렇게 에너지 차이가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가게 되면 이 반도체 내에서는 이렇게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홀, 여기 동그란 게 홀인데 여기에 홀이 다 밀려나고 없습니다. 요 에너지 표시는 전자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높이가 낮을수록 전자 에너지가 낮습니다. 근데 홀에 대해서는 높은 쪽이 에너지가 낮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홀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에너지가 높고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낮은 쪽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홀들은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디플리션이 됐습니다. 밀려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론들이 있는데 보론은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이온화가 되어 있죠. 여기도 보론이 있는데 여기는 보론의 농도하고 홀의 농도가 같아서 홀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죠. 여기는 중성입니다. 근데 여기는 홀이 없어졌죠. 그래서 보론만 남아 있어서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스페이스 차지 리전입니다.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실리콘이었고 반대편 전극은 메탈로 되어 있는데 실리콘의 양쪽에 잘 컨택을 만들어서 전극을 만들면 그리고 전압을 가하면 이게 도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론으로 도핑이 되어 있고 홀이 굉장히 많습니다. 홀이 많아서 전류가 잘 흐르죠. 그래서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매우 잘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 전류를 제어하려면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PN 접합을 만드는 것이죠. 지금 실리콘을 P타입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N형을 갖다 두게 되면 PN 접합면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에 PN 접합이 생기겠죠. 여기 P형이고 N형입니다. 여기도 PN 접합이 생깁니다. P형이고 N형입니다. 여기에 전압을 가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역방향 전압이 됩니다. PN 다이오드는 역방향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가 않죠. 자, 이 경우는
P형의 전압이 높고 N형의 전압이 낮을 때가 순방향인데 지금 이쪽 접합면은 순방향입니다. 자, P형의 전압이 높죠. V가 높은 전압입니다. 예를 들어서 10V를 가했다고 하면 자, 오른쪽이 전압이 더 높죠. 여긴 전압이 낮고 그럴 경우는 여기가 순방향이 됩니다. 자, 여기 PN 접합에서 N형이 전압이 더 높죠. 그러면 역방향이 됩니다. P형의 전압이 높아야 순방향이 되는데 요 접합면에서는 N형 쪽이 전압이 높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리버스 바이어스 조건이 되고 전류가 거의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스위치로 따지면 오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스펫을 가지고 전류를 제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프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온 상태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N 접합을 형성을 해두고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오프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들, 즉 전자들이 결국은 모이게 됩니다. 전자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이렇게 전자들이 모이게 되면 여기는 N타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PN 접합이 사라지게 되죠. 자, PN 접합이 없으면 전류가 아주 잘 흐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전자의 통로, 채널이라고 부르죠. 채널이 형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문턱전압 이상이 될 때 여기에 전자들이 잔뜩 모이게 되는데 N형으로 바뀌는 것이죠. 스트롱 인버전 조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류가 온 상태로 가게 됩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요 메탈의 가해제는 전압을 제어함으로써 두 전극 사이에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전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플러스 전압을 가해서 전자들이 많이 모여서 전류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N타입이 됐죠. 그래서 N모스펫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 플러스일 때 온 전류가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문턱 전압 이상이 되면 여기에 채널이 생기고 전류가 많이 흐르는 온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문턱전압 VT가 되면 강반전, 스트롱 인버전 층이 되면 여기에 전자가 많이 생기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 P형 층이었는데 N형 층으로 인버전이 일어나는 스트롱 인버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PN 접합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기도 N형, 여기도 N형이니까 이렇게는 PN 접합이 아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소스렌을 N타입으로 실리콘을 P타입으로 가면 N모스펫이 되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가 게이트 전극, 드레인, 소스가 되겠죠.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바디 쪽이라고 부르는데 실리콘은 도체죠. 홀들이 많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처럼 작동을 하는데 요게 P형이고 요게 N형이니까 순방향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화살표를 잘 보시면 자, 바디 쪽에서 소스레인 쪽으로 화살표가 향하고 있습니다. 요게 N모스펫이 된다는 것이죠. N모스펫. 자, P모스펫이 되면 여기가 P타입이고 반대로 여기는 N타입입니다. 자, 순방향의 방향은 요 방향이죠. P형에서 N형. 요게 순방향 바이스 방향인데 화살표의 방향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호의 차이는 화살표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P형은 동그라미를 붙여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P형은 마이너스를 가해야만 온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요. 자, N형은 플러스를 가해야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됩니다. 요게 동그라미를 붙였다는 얘기는 반대의 부호, 즉 마이너스를 가해야 전류가 잘 흐른다.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N모스펫은 자, 게이트 전압, 여기가 0V일 때죠. 게이트 전압 0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문턱 전압 이상이 되면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는 온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전류가
전압이 제로일 때도 전류가 잘 흐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게이트 전압을 가하지 않아도 소스 앤 사이의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죠. 그리고 전압을 마이너스 쪽으로 보내면 점점 전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로 동작하는 걸 디플리션형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엔핸스먼트형이라고 합니다. 게이트 전압이 증가했을 때 전류가 증가하는 것이죠. 자, 디플리션형은 원래 전류가 많이 흐르고 있는데 전압을 마이너스로 보내서 감소시키는 경우, 이걸 우리가 디플리션형이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보면 여기가 두껍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엔핸스먼트형은 얇죠. 이렇게 N형의 경우에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디플리션형을 만들려면 여기에다가 미리 N형을 만들어 두면 됩니다. 여기가 P형이었으니까 살짝 도핑을 해서 채널 도핑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N형으로 만들어 두게 되면 PN 접합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게이트에 전압을 가하지 않아도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즉 게이트 전압이 제로일 때도 전류가 흐르게 되죠. 여기에 있는 전자를 밀어내야 되는데 디플리션 시키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야겠죠. 그러면 여기 전자들이 밀려나게 됩니다. 즉 디플리션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마이너스로 갈수록 전류가 점점 감소를 해서 제로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디플리션형의 모스펫입니다. 그래서 채널에 도핑을 N타입으로 해두면 디플리션형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스펫의 일반적인 동작을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P타입의 실리콘, 여기에 에너지 차이가 생기는 밴드 밴딩이 일어나게 될 텐데 위치마다 요 게이트처럼 막 양단의 전압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소스 쪽은 0V를 가고 드레인 쪽은 전압을 VD를 가고 있습니다. 10V라든지 5V. 그래서 요 사이에 전류를 제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게이트 전압은 VG로 모든 위치에서 동일합니다. 이게 금속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는 전압의 차이가 여기는 0V니까 VG만큼 나게 되지만 여기는 전압이 VD니까 VG-VD만큼 돼서 전압이 차이가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V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는 10V 여기는 0V라고 하면 여기는 전압 차이가 20V가 나지만 자, 여기는 20-10, 10V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 절음막에 걸리는 전압이 변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갈수록 전압이 증가합니다. 0에서부터 VD까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VY로 표시를 해보면 자, 여기는 VY가 제로고 갈수록 증가해서 VD까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이 쭉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음막 위치 Y에서 자, 이렇게 0에서부터 Y까지 갔을 때 절음막 양단의 전압의 차이는 게이트 전압은 어느 위치에서나 일정하죠. 게이트 전압에서 위치에 따른 여기서의 전압 VY를 빼면 절음막 양단의 전압 차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VG, 여기는 VG-VD, 여기는 VG-VY 위치에 따른 전압 빼면 되는데 여기에 그래프로 표시했습니다. 게이트 전압은 모든 위치에서 일정하죠. 자, 여기 전압은 0에서부터 출발해서 0V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면 VD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VD 그만큼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절음막에 걸리는 전압은 게이트 전압하고 V와의 차이 전압 요만큼 되는 것인데 여기가 게이트에 걸리는 전압이 가장 크고 갈수록 전압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트랜지스터가 ON이 되려면 결국 여기가 N타입으로 돼야 되는데 스트롱 인버전일 때입니다. 스트롱 인버전. P타입이 완전히 N타입으로 바뀌는 스트롱 인버전 조건. 그게 VT일 때죠. 문턱전압. 그래서 이게 VT가 될 때입니다. VT. 그래서 VG-VY가 VT보다 클 때, 즉 VT 때부터 스트롱 인버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스트롱 인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압의 차이가 VT가 될 때가 스트롱 인버전이 되는 조건인데 위치마다 스트롱 인버전 조건이 그래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트롱 인버전까지 공부를 했고요.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함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금속의 일함수가 1.4 일렉트론 볼트, 즉 진공 레벨, 자유 공간에서부터 페레 레벨까지의 에너지 차이가 1.4 일렉트론 볼트란 뜻입니다. 반도체 일함수가 1.6 일렉트론 볼트, 즉 자유 공간에서 반도체 페레 레벨까지 1.6 일렉트론 볼트니까 반도체의 페레 레벨이 좀 더 낮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금속하고 반도체로 모수 구조를 만들면 금속하고 반도체층 사이에 형성되는 전이차. 자, 요만큼 전이차가 생겨서 에너지가 변하게 되죠. 그게 몇 볼트인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게 1.4 일렉트론 볼트, 이게 1.6 일렉트론 볼트, 이 차이만큼이 0.2 일렉트론 볼트죠. 에너지로는 그렇고 전압으로는 0.2 볼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0.2 볼트만큼의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2 볼트만큼 에너지 차이가 생기면서 페레 레벨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가면서 0.2 볼트만큼 전압은 낮아지게 됐고 에너지는 올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기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본 건데요. 자, 요게 피모스펫이죠. 동그라미가 있는 게 피모스펫, 즉 마이너스일 때 온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가 없고 화살표가 바깥으로 향하고 있는 거, 이거는 여기가 순방향이라는 것이죠. 구조를 보면 자, 바디 쪽이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화살표가 이렇게 순방향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소스렛 영역이 이렇게 순방이 되려면 전압이 높은 쪽이 P타입이 돼야 되고 낮은 쪽이 N타입이 돼야 됩니다. 여기도 P. 그래서 이 방향으로 순방향이 형성이 되는 거. 그게 이 기호가 나타내는 방향하고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소스렛이 P형으로 구성된 거. 이게 우리가 P모스펫이라고 했습니다. P모스펫. N형이, 자, 여기가 N형인데, 그래서 PN 접합이 되어 있죠. N형이 P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P형. 그래야 PN 접합이 없어지게 되죠. P형이 되려면 여기 홀이 모여야 되는데, 홀은 플러스 부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해야 홀이 모이게 되고, 홀에서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 이걸 우리가 P모스펫이라고 합니다. 자, 전공이 모조리티 캐리 연계, 그게 바로 P타입이죠. 그래서 요것도 P모스펫. 요것도 P모스펫이 됩니다. N모스펫이 되면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여기가 N형이고 여기가 P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P모스펫, 요것도 P모스펫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설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P형하고 N형 사이에 순방향의 방향, 화살표 방향, 그래서 P모스펫이다 는 것이고요. P모스펫. 자, 이거는 PN 접합의 역할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두 개의 PN 접합이 있어요. 여기가 P타입, N형을 붙여 놓았습니다. N형을 붙여 놨는데 왼쪽 전극이 접지, 여기가 접지 레벨이고, 자, 오른쪽 전극에 플러스 전압,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쪽이 역방향 전압에 해당이 되는 접합면인지 하는 거죠. PN 접합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순방향, 하나는 역방향이 되는데, 자, PN 접합의 경우에 자, P타입 쪽에 포지티브 전압, 즉 높은 전압을 걸었을 때 순방향이 됩니다. 지금 오른쪽이 전압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N타입 쪽에 전압이 더 높고 P타입의 전압이 낮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역방향이 되는 것이죠. P타입의 전압이 높아야 됩니다. 자, 여기 왼쪽 접합면을 보면 자, 전압이 오른쪽이 높기 때문에
P형 쪽이 전압이 더 높죠. 이런 경우는 여기는 순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접합면 중에서 이 높은 전압이 걸린 쪽이 여기가 역방향이 되고, 역방향이 되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 N형도 전류가 잘 흐르고 P형도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근데 PN 접합이 되면 여기서 역방향 전압이 형성이 되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오프 전류,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여기 P형이 있고, 자, N형이 있을 때 이 P형의 플러스 전압, 여기도 편합니다. P형의 플러스 전압이 가해지면 순방향, N형의 플러스가 가해지면 역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밴드 구조로 보면 P형은, 자, 페레 레벨이 여기에 있는데 P형은 자, 여기가 이렇게 높죠. 자, N형은 자, 이렇게 길이가 길어서 여기에 플러스 전압,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해주면 전자에 대해서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면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QV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방향 전압을 가하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 가하면 전자에 대해서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 비례가 점점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순방향 전류가 잘 흐르게 됩니다. 그 반대가 되면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가게 되면 N형의 파지티브 전압을 가하게 되면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고 점점 모양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넘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쪽이 역방향이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건 문턱전압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었고요. 자, 워크 펑션이 문턱전압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페레로의 이동량이 문턱전압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요. 억셉트의 농도, C는 이제 절연막의 두께에서 결정이 되죠. 이러한 여러 요소, 여기 QI는 절연막 내에 있는 전하량, 이런 것들이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